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2회, 2차 시, 2차 문항풀이 2회죠. 같이 가볼게요. 11번부터 가볼게요. 생물의 5개를 기준에 따라, 어떤 기준이냐 중요하죠.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다. 쌤이 교과서 수업하면서 또 패드 수업하면서 요거는 평가에 무조건 출제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핵막이 있는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싶다는 거죠.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생물을 핵막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진핵세포의 생물입니다. 진핵세포. 그럼 어때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생물이 많습니다. 일단 원생생물계, 원생생물계, 자, 생물계. 그 다음에 균계, 식물계, 동물계 기억해 주세요. 글씨를 날려 썼네요. 그 다음에 아니야, 핵막이 없어. 그럼 원핵세포죠. 원핵세포. 자,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계는 여기가 원핵생물계입니다. 원핵생물계. 그래서 A는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요거, 자, 우리가 핵막이 있는가 알고 있으면 두 번째, 기관 발달이 있는가? 요 분류 기준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관이 발달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개를 분류해놨잖아, 이쪽에서. 얘들 네 개 중에서 기관이 발달한 것은 얘 해봐. 네, 그랬더니 얘가 식물이, 나도 기관 발달했어. 동물이, 나도 그래. 이렇게 동물계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대답을 못한 애들이 이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요 라고 했던 애들이 원생생물계, 그죠? 원생생물계. 또 그렇지, 균계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분류 기준으로 얘들을 분류하겠다. 이게 두 개인데 얘들 두 개를 이 균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B와 C에다 집어넣겠다. 예 했으면 균사가 있는 녀석들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균계가 균사가 있는 거예요. 균. 그래서 여기다 균계 써주면 되겠어요. 버섯, 곰팡이, 효모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기억해 두시고, 원생생물계 우리 교과서에 뭐 나시마도 있고 아메바도 있고 유골레나도 있고 핵함도 있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에 원생생물계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동물과 식물, 식물과 동물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별할 수 있느냐. 가장 그 기초 분류였죠. 린네가 1735년에 우리 패드의 그 표에 보면 식물이냐 동물이냐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공장을 가동시켜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광합성이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광합성 할 수 있어 너?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어떤 학생 여기다가 선생님 동물은 움직이고 식물은 못 움직이니까 운동기관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적절한 것 같긴 한데 더 엄밀히 말하면 분류 자체 기준이 광합성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운동기관이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식물도 보면 막 줄기 뻗어갖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동하지 않지만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선생님이 앞에 문제 풀 때 움직이는 가도 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더 적절한 거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분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양분을 만들 수 있는가, 공장 가동시켜서 이런 것이 지금 분류 기준이 들어갑니다. 예 하면 식물계죠. 예 하면 식물계, 아니요 하면 동물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11번에 보면 가의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가? 가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밑에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가? 요 내용이죠. 여러분들 밑에 객관식 문제지만 요걸로 가의 답을 해줄게요. 밑에 객관식 문제 5번 체크를 안 했습니다. 이따 12번 할 때 체크 잠깐 보여줄게요. 바로 이거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이게 바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였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A씨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이제 골라봐라 그랬는데, 아까 A는 원핵생물계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3개 다 들어왔네. 그리고 B는 원생생물계 이 하나만 있네요.
C는 균계. 그러면 답은 우리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13번에서 만나요. 자, 13번 문제도 우리가 이제 아이패드로 직접 그림을 갖다 옮겨 붙여봤죠. 그러니까 식물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하나 빠져 있는 게 균계군요. 균사가 있느냐 여부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속하는 생물로, 즉 균계에 속하는 생물의 예로 짝지어진 것은 뭐냐? 곰팡이, 버섯, 효모 등 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워 있으니까 3번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으로 가볼까요? 자, 14번 왔습니다. 다음에 생물들이 속하는 계에 관한 설명. 이게 뭡니까? 그렇죠. 식물계군요. 식물계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식물계 집어넣을 때 분류 기준이 뭐로 여기다 똑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양분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 기준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특징도 그것이 되겠죠.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이거죠.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다, 균계. 다세포면 운동성이 있으면 이거 동물이죠, 동물. 그죠? 조직이나 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 원생생물계. 그렇죠? 핵과 세포 핵이 구별이 안 된다, 원핵생물계 등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14번은 식물계의 특징만 기억해 주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15번 볼까요? 15번은 이제 숫당나귀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암말 인위적인 교배를 했어요. 얘들 둘이 크로스했어요. 결혼시켰더니 태어난 애가 노새입니다. 근데 노새는 자기 스스로 생식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얘가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이 됐어요. 누구의 자손이야? 당나귀와 암말의. 그럼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을 얻어내면 암말과 숫당나귀는 같은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왜 하나의 종, 숫당나귀하고 암말이 같은 종이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바로 생식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생식 능력이 없어 자손을 낳을 수가 없다. 누가? 얘가, 노새가. 그런 거예요.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 노새와 노새가 결혼하면 이제 생식 능력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생식 능력이 중요한 종의 개념 설정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볼까요? 자, 16번 왔습니다. 체크됐네. 자, 총 5가지 생물이 있는데 사람, 곰, 호랑이, 삭, 고양이 분류체계 중 일부를 이제 구분한 것입니다. 강이 있는데 포유강이겠죠. 새끼 낳는다는 얘기예요. 사람, 곰, 호랑이, 삭, 고양이가 같은 포유강에 집어넣습니다. 식육 목에 집어넣겠죠. 뭔가 잡아먹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과예요?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 종, 뭐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곰과 사람은 같은 강이죠. 같은 강에 속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과를 묶어서 속으로 분류한다. 아니, 속을 묶어서 과로 분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속 있으면 얘들 다 합쳐서 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를 묶어서 속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세종시 뭐 서울특별시 무슨 도 다 묶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는 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끼리 묶어가지고 세종시로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큰 개념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작은 개념의 분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같은 속 여기 있죠. 같은 속에 있는 동물은 종이 다르니까 같은 속에 넣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고양이만 별도로 뭐 이렇게 고양이만 별도로 아래쪽에 종을 놓고 삭은 다른 종으로 나서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이거는 또 속이 같다고 해서 같은 속이라고 해서 같은 종이라고 말할 수는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곰, 호랑이, 삭, 고양이. 자, 곰, 호랑이, 삭, 고양이는 같은 강에 있느냐? 강을 보시고 강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은 강에 늘어져 있잖아요. 그럼 같은 강에 속한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양이와 삭 사이의 자손은 생식 능력이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은 고양이와 삭을 따로 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종이라고 해야죠. 여기 같은 종이 지금 고양이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는 삭은 다른 종이에요. 근데 다른 종이라고 분류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결혼했을 때 생식 능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서 봅니다. 자, 17번 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나나와 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1970년대 한 곡창지대에 재배했던 벼에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이에 과학자들은 야생벼를 조사해서 질병에 대한 강한 종류를 찾아내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유전자 다양성에 관한 얘기. 자, 현재 세계 바나나의 95%는 캐번디시라는 품종인데, 그런데 몇 년 전 이 품종이 잘 걸리는 전염병이 파나마병에 걸리면서 바나나가 멸종할 위험에 처했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5%의 다른 품종이죠. 품종으로 바나나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벼와 바나나 각 사례와 같이 가장 관계 깊은 생물의 다양성은 지금 어떤 측면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다양해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거기에 살아남는 종이 있을 거다. 그 유전자를 가지고 계속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다양성,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됩니다. 같이 연관된 문제 있죠. 바로 그 문제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두 사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은 바로 이겁니다. 생물 만약에 다양성이 높다.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한번 써볼게요. 환경이 변할 때 어떻습니까? 만약 환경이 급격히 변해. 환경이 변할 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품종이 하나 있겠죠. 그죠? 멸종하지 않고, 종이 멸망하지 않고, 멸종하지 않고, 누군가 살아남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에서 종을 유지하기 된다. 종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정도로 써주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리 환경이 급격히 변해도 또 내가 극한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딱 적합하게 살아남는 품종이 있다. 그런 유전자가 있다. 그런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을 때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있다라고, 높다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대요.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요인도 있지만 감소시키는 요인은 생물을 못 살게, 못 살아가게 하는 거 고르면 되겠죠. 과도한 사냥을 못 살게 하는 건데 그걸 금지하면 이건 아닌 거죠. 자, 습지는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인데 그걸 메워서 땅으로 만들어 주택들을 이용하면 생물을 못 살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나라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면 잘 멸망하지 않겠죠. 다양성이 감소되진 않겠죠. 우리나라 생태계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그게 있었죠. 개구리 하나 들어와서 황소개구리, 그런 것들 뱀을 잡아먹어 지가. 그럼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자주 유입되면은 이것들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고르면 되겠죠. 자,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라. 개발을 못할 수도 있죠. 이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로 이런 내용이 다 이건 뭐 보존하는 거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 4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인데 도로 건설 시 생태통로는 예계 생태통로예요. 도로가 건설되면 이직이 쫙 절단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생명체가, 동물들이 이쪽으로 건너가다가 로드킬을 당합니다. 길에서 죽어요. 차에 쳐서. 그러니까 이 서식지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는 안 되겠다. 연결해주자. 원래대로. 그래서 식물, 동물이 아니라 다 동물이 먼저 일단 이동하는데 우리가 이런 통로를 내줌으로써 서식지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파괴되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럼 위 대책은 어떤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서식지 파괴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서식지가 나뉘어져서 파괴되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요인을 막아내는 거죠. 자, 이래서 20번까지 자 2회 2차 우리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